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차 며느리입니다.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참 사람을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 그 힘들게 하시는 게 뭐랄까요? 보통 분들은 아마 상상 못할 그럴 일을 하십니다. 첫 상견례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첫 상견례에서 저희는 분가해서 따로 살기로 했고 양가 부모님도 같이 살기를 원치 않으셔서 저희도 결혼 후 따로 살림을 차리며 살고 있었죠.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에 집 정리를 마치고 양가 부모님께 식사 대접을 직접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시댁에 있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희 시댁엔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님 혼자 살고 계십니다. 시어머니가 오시고 저녁 식사를 차리는 동안에 집 구경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다 한 뒤에 폭탄 같은 말씀을 던지시더라고요. 너희들 방이 많다며 방이 3개나 된다고. 혼자 살기 적적한데 같이 살자고. 어차피 너희랑 같이 살기만 하는 거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상견례 때는 분명히 같이 안 살겠다고 먼저 하셨는데 어머님을 남편이 모셔다 드린 후에 남편과 어머님이 집에 같이 살고 싶다는 것에 대해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신혼인데 꼭 같이 살아야 하는지 물론 혼자 사셔서 적적하신 건 알지만 이제 살림 차린 집에 꼭 들어와 사셔야만 하는지 말다툼을 하다 결국 2년 후에 모시자고 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남편이 출근하고 얼마 뒤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엄청난 짐과 함께. 저희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사를 오신 거죠. 저희 집으로. 저는 당황스러워서 짐에 대해서 물었고 어머님은 얼마 전에 식사할 때 얘기하지 않았냐며 같이 살려고 왔다고 막무가내로 이삿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아무런 연락도 없고 미리 상의한 것도 없이 본인 집은 처분하고 저희 집으로 이렇게 짐을 들고 이사를 오시다뇨.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님이 우리 집으로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데 알고 있냐고 물어봤고 남편은 전혀 들은 얘기가 없다며 어머님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한참을 통화하던 어머님은 역정을 내며 그렇게 나랑 살기 싫다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렇게 싫어서 곳에 남편한테 일러바쳐서 이렇게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냐면서 난리 날리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소리 지르며 역정내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혀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신 거라 남편에게 전화한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지만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역정만 내시면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에 시어머니까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게 된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걸까요? 하긴 이미 처음 시작부터가 엉망이었던 거겠죠. 저희랑 같이 사시겠다고는 하시면서 살림살이 섞이는 것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쓰시던 주방용품들까지 싹 다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냉장고도 버니껏 따로 쓰시고 주방 식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넓은 집도 아닌데 시어머니 살림까지 집에 들이니 정말 숨이 막히더군요. 그런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시어머니는 본인 살림살이 정리에 여념 없으셨네요. 그렇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했던 것은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셨지만 퇴근해 오는 남편도 불편했습니다. 둘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더군요. 기껏 저녁 식사할 때 만나서 밥 먹는 건데 매번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식사 때마다 식사 차리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살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가 안 드시는 음식이 있는지 여쭤보았고 그럴 때마다 본인은 싫어하는 것이 없이 다 잘 드신다고 하셨었어요. 그 말을 믿고 이것저것 제 나름 요리를 했습니다. 매일 다른 메인 요리, 매일 다른 국을 만들어 저녁 식사를 했지만 손도 안 대시고 보란 듯이 남편 앞에서 이런 음식 못 먹는다고 김치볶음밥을 해서 드시더군요. 남편도 보다 힘들었는데 시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나서 그날 이후로는 저녁을 따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산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저에게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어졌고 특히 남편과 저, 시어머니가 다 같이 모이는 저녁 시간은 정말 죽은 만큼 싫고 스트레스였어요. 집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매번 눈치 봐야 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같이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종교를 같이 믿으시는 분들을 데려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샤워 중이었고요. 샤워가 끝나고 속옷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군요. 그러더니 웅성웅성 아주머니들이 들어오시며 방 구경을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옷 갈아입는 중이라고 나가달라고 한 뒤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나가서 보니 시어머니와 같이 오신 분들은 거실에서 담소 중이시더군요. 어머니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가 이렇게 갑자기 손님들을 초대하시면 어떻게 하냐. 미리 말씀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되려 역정을 내시며 내가 니들 방에 들어가는데 물어보고 들어가야 하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자 저는 너무 참기 힘들었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계획했던 이세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분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지만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참고 살고 있는 동안에 또 일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책상이 없다 보니 좌식 밥상 같은 것을 사서 책상 위에 서류를 놓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을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 장을 보고 들어왔는데 저희 부부방이 난리가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이라도 든 것 마냥 방 안이 다 뒤집어져 있더군요. 순간 너무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바로 시어머니께 가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었더니 왜 그러냐 하시더군요. 그래서 방 안이 이러저러하다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 제사상을 네가 왜 마음대로 쓰냐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제사 같은 건 없고 명절마다 신을 모신 다음에 올리는 음식 상 정도였습니다. 그나마도 그건 그 상도 아니었고 제가 따로 구매한 상인데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방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어떻게 하냐고 했고 어머님은 제 이야기는 다 듣지도 않고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하냐면서 역정만 내셨습니다. 친정에서 그따위로 배웠냐는 막말도 잊지 않고 하셨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어머니와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하기가 힘들었고 계속 화만 내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한 달 만에 대출을 추가로 해서 더 받고 시어머니와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가해서 저희 부부끼리 살게 되니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분가해서 사는 게 못마땅하셨는지 남편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하셨고 그때마다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사달라고 하셨고 일주일에 3-4번씩은 꼭 시어머니 집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 요구를 다 들어주기도 힘들고 저희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어느 정도 걸러서 하면 또 한 번씩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이 다가왔네요. 시어머니와 꽤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야 하는 명절이 저에게도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겠기에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전화를 드렸고 필요하신 걸 물어봤지만 이번엔 몸이 안 좋아서 안 하실 거라고 하셔서 과일 세트만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루 뒤 남편이 저에게 명절 음식 준비를 물어보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이번에 몸이 안 좋아 안 하신다고 하셨다고 했더니 남편을 의아해하며 음식을 남편에게 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명절 음식이 필요하니 사서 보내달라고요. 물론 돈 관리는 제가 하고 있어서 남편은 저에게 다시 물어봐서 준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어머님께 물어봐서 몸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니 완조리 된 음식을 배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와서 남편이 받고 나서는 저에게 음식이 안 왔다고 내일 와서 같이 장 봐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완조리 제품으로 다 보내드렸다고 했고 남편은 보내서 택배를 받은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또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봤고 어머님은 다시 전화한다고 하셨죠.
몇 분 뒤 다시 전화해서 남편에게 그 택배를 본인이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며 주말에 따로 와서 장을 봐달라고 했고, 남편은 저에게 준비 안 해드린 거 아니냐며 택배 받으신 게 없다고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문 제품이 택배 배송이 완료돼서 본인 수령된 것까지 보여주자 남편은 내일 어머님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까지 나왔는데 택배가 분실될 리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장보고 음식을 해야 한다니 황당했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남편은 시어머니 댁에 들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 보내준 택배 음식을 하나하나 다 검정 비닐봉지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두셨다네요. 그것도 안 보이게 하려고 냉동실 깊숙이에 들어가 있는 걸 아무래도 남편이 이상해서 뒤졌더니 나왔다고 합니다. 집에 음식회사에서 보낸 택배가 떡하니 있는데 없다고 우기시던 어머니가 이상해서 뒤진이 나왔다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어찌나 황당하던져. 도대체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걸까요? 남편과 제 사이를 이간질 시키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셨냐고 남편이 물으니 니들이 자식된 도리를 안 해서 혼쭐을 내주려고 했다고 하셨답니다. 저희가 도리를 안 한 게 뭐가 있나요? 갑자기 본인 집을 처리하고 저희 신혼집에 오셨을 때도 받아들였고 명절 음식도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해보겠다고 연락드린 건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시고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불만이신 걸까요? 저와 남편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하길 바라시는 걸까요? 이런 행동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다들 어떻게 하시겠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